금감원 금융위의 책임을 한번 해보면 이 고이론 상품을 뭐 이제 제도적인 건 이제 제쳐두고요. 또 이런 적격 투자자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모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, 전문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원래는 이러한 금융 상품을 5억 이상 투자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모펀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게 2018년인가요? 언제 이 개정을 해가지고 1억의 금융상품 투자자는 사모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낮춰줬습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 사모펀드를 이렇게 위장, 변조, 변환시켜가지고 이렇게 판매한 겁니다. 사실은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거죠. 이 금융당국의 제가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금융위에 위원장이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고, 손병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너무 금융에 대해서 몰라요.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. 근데 금융정책국장, 사무처장, 부위원장 하던 시절에 이 친구가 이 규제를 다 풀어준 겁니다. 현재 지금 사무처장 하는 그 정책국장하고 사무처장을 올라왔죠.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3, 4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. 그대로.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.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. 사실 저하고 사실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된다. 사실 상당히 10여 년 전부터 아는, 상당히 그래도 잘 아는 지인의 한 사람인데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위원장 감독원장으로 이렇게 선임됐을 때, 저분이 저 정도는 아닌데 했었는데, 됐는데, 역시나 한 1년 반, 작년 한 5월인가 했으니까, 6월인가요? 그러니까 한 1년, 한 2, 3개월 했는데,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. 실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, 문제는 제가 그때 생각했듯이 조직 장악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헛발질하고 있어요. 헛발질. 그러니까 괜히 말이죠. 뭐 이상한 것만 하죠. 이상한 거는 뭐냐면, 제가 소비자 보호를 한다는 사람이,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,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켜요. 키코 관련해서 분쟁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럼 키코 분쟁 조정을 하는데 제가 소비자를 위한다는 사람이 키코 분쟁 조정을 제가 반대하겠습니까? 제가 분쟁 조정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런데 왜 제가 한마디 했냐면, 야, 키코 분쟁 조정을 왜 니네들 이런 방식으로 하냐? 갑자기 뜬금없이 분쟁 조정을 왜 하냐?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는데? 제가 그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서가 아니라, 분쟁 조정을 한다고 하면 뜬금없이 지금 이제 다시 분쟁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, 과거에 분쟁 조정을 할 때 금융감독원이 뭘 잘못했고 금융당국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다시 떠들어서 다시 엎어서, 이 박가리를 다시 엎어서 이걸 다시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 조정을 해야 정당성이 있는 거지. 자기네들은 과거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 전에 난 걸 갖다가 내가 분쟁 조정을 하겠다?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키코를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, 이런 식의 방식의 금융당국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이런 방식을, 이건 참 넌센스예요, 넌센스. 이런 방식으로 택하니까, 야,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이거 접근하는 거다.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문제점이 뭐였기 때문에, 그러니까 분쟁 조정을 해보겠노라. 그래야 해야 되는데,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분쟁 조정을 해놓고도 발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그건 뭐 청와대하고 마찰이 있었다. 청와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, 청와대에서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, 사실. 그러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, 이게 다 뭐 아마추어들이 막 그때그때 인기 전략에 의해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판매 자체도 문제인데, 이 시스템적으로 사후적인 시스템이 전혀
가동되지 않는 이런 문제. 그 다음에 이 민원에 대해서 문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은행이 이 저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작년 11월에 제가 인지를 해서 작년 11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 그 우리은행에. 자, 니네들 너무 무차별하게 지금 이 저 금융 그 상품을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개선해라. 저기 뭐야 그 다음에는 뭐 2월 달에도 보내고 4월 달에도 보내고 5월 달에도 보내고 6월 달에도 보냈는데 우리은행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?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민원자에 대해서 찾아가서 돈으로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민원 낸 거를 취하서를 그 사람한테 받아다가 저희한테 그거를 소명하지 않고 너가 문제를 제기한 이 사람이 너한테 제기한 이 저 민원을 취하한다고 내가 받아왔으니까 이거 제출하니까 너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.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이 대응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내가 얼마나 공문에다 뭐냐면 야, 너 저 손태승이 너 이런 식으로 은행 저기 뭐야 이런 거 저 운영하냐? 반말조에 완전히 너 이런 식의 이 저 금융사 지주 회장이나 노릇하냐? 이런 식의까지 공문을 보냈어요. 그런데 모든 거에 대응은 취하서를 보내왔습니다. 그래놓고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사죄하러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야, 니네들은 작년 11월부터 문제 제기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안 하더니 이 짓 하고 있냐?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여기 동아일보 안 하셨겠지만 4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 경제면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. 거기 부행장보가 펀드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막 엄청 냈다.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4월 25일자의 신문에 지금 이번에 문제된 그 부행장보도 인터뷰 나오고 뭐 실적 나오고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줄 아세요? 카톡에다 거기 우리은행에다가 뭐라냐? 야, 니네들 이런 식으로 판매해서 지금 돈벌이 하는 게 이게 맞는 줄 아냐? 이 엉터리 판매가 얼마나 많은데? 그렇게 해서 제가 공문도 또 보냈어요. 그런데도 그 다음에 은행장실에 전화도 했어요. 은행장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것도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번도 대응을 안 했어요. 이런 식의 은행을 했어요. 자, 그런데 우리은행이 저한테만 이렇게 취하서를 보내온 게 아니라 금감원의 민원에 대해서도 다 자기네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취하서 받아서 금감원에 제출해서 민원을 줄였습니다. 이게 문제가 또 됐어요. 다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금감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.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은행이 민원에 대해서 취하서를 해서 취소를 시킨 그 숫자를 발표해라.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아세요?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민원 접수는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그 취하서를 이렇게 받은 거는 우리가 그 숫자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. 얼마나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감독원에도 이렇게 요구하고 공문까지 보내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놓고 담당자 정보국에 청구 안 해가지고 국장한테 야, 너 이런 식으로 일하냐? 그렇게 반말까지 해가면서 내가 항의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저는 금융을 31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얘네가 어떻게 요즘에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딱 감을 잡고 있습니다.